질리지 않는 밝은 우드톤의 침실, 그리고 그레이톤의 욕실. 안녕하세요, 조엘럭스입니다. 저는 오늘 뷰가 굉장히 좋은 대전의 메리어트 호텔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호텔 공간에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너네 집 공사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욕실은 좀 호텔같이 하고 싶다, 침실만큼은 호텔처럼 럭셔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 깔끔하고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꿈꾸는 공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호텔 객실에는 주방은 빠져있지만 욕실과 침실을 가장 특화시킨 시설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면 좋을 부분들, 디자이너가 어떤 고민을 통해서 이런 인테리어를 만들었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스마트 글라스죠. 특수 필름을 유리 사이에 넣거나 유리 밖에 필름을 붙여서 만듭니다. 샤워를 할 때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가려주는 것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도 정돈되지 않은 욕실 내부를 가려주기 좋습니다. 호텔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저 틈입니다. 왜 굳이 라인을 파놓았을까요? 인테리어 자재 사이즈나 시공의 용이성 등의 이유가 있지만 지금처럼 프레임을 따라 라인을 맞춰주는 디자인적 역할도 해줍니다. 인테리어의 핵심은 딱 떨어지게 맞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이상하죠? 검정색 유리 프레임을 일부러 벽보다 5mm가량 튀어나오게 제작을 했다는 뜻이에요. 돌출을 시켜놔야 프레임 위로 필름을 커팅하고 실리콘을 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TV 박스를 설명드릴게요. 벽에 매립을 시킬지 그냥 벽에 TV를 부착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TV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로 박스를 짜고 간접 조명을 넣어놨죠. 아래쪽에는 선반이 쭉 이어집니다. 이 박스에서 아까 설명드린 틈이 보이나요? 선반 아래로 틈 하나를 넣고 안 넣고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라인 하나를 넣어주면 선반이 훨씬 더 얇아 보이기 때문이죠. 세로선도 없었다면 필름 마감도 지저분해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둔탁한 느낌이 되었을 거예요. 매립을 하는 게 무조건 깔끔해서 좋지 않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매립을 시키려면 TV 옆에 보이는 두께만큼 거실 벽면 전체를 돌출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거실이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간접 조명 얘기도 해볼게요. 가로선으로도 간접 조명을 넣어줬고 세로로도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벽면 앞으로 돌출이 돼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단점이지만 간접 조명을 넣어주면 확실히 멋진 공간이 되죠. 박스를 짠 우드 필름과 뒷벽면에 세롭결이 들어간 부분 둘 다 필름입니다. 이 필름 마감재의 핵심은 앞에는 맨질맨질하지만 뒷벽면은 질감이 느껴지는 울퉁불퉁한 필름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질감 있으면 음영이 져서 더 고급스럽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유의점도 있습니다. 바탕면 작업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눈에 도드라지고 본드 자국도 한눈에 들어오니 이런 간접 조명 있는 부분은 특히 더 마감에 신경 써줘야 합니다.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위치에 전건구가 있다면 작업이 10분 만에 끝날 텐데 전건구가 없어서 박스를 뜯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최대한 티가 안 날 수 있게 같은 필름으로 마감해서 뚜껑을 잘 만들어 놓았네요. 선반 안쪽으로 테이블과 스툴을 밀어 넣을 수 있게 공간을 설계했네요. 테이블이 완전 밖으로 나와야 한다면 통로가 상당히 좁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가구가 움직이는 부분은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최근 침대에 붙어있는 헤드를 구매하는 대신에 목공으로 제작하는 디자인이 자주 보이죠. 사이드에는 조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와 콘센트를 넣어 놓았죠. 색감이 튀지 않도록 톤 다운된 컬러를 선택했네요. 펜던트를 오른쪽에서 오른쪽 것만 끌 것인지 양쪽을 한 번에 끌 수 있게 만들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건 모듈 형태로 스위치와 콘센트를 조합하는 제품인데요. USB 모듈로 충전기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걸 줄여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패브릭 판넬은 어떻게 만들까요? 디자인팀과 시공팀의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판넬을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 붙일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모두 다 제작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림 퀄리티도 달라지고 시공 속도와 비용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객실이 500개라면 10만원만 아껴도 5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하자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볼게요. 이건 가죽에 타카핀을 쏴서 고정하면서 발생한 구멍인데요. 저 구멍이 보기 싫다고 다 뜯어달라고 하면 어떤가요? 하자가 맞나요? 에이, 저게 무슨 하자야 할 수도 있지만 10억짜리 공사라면 어떤가요?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유난히 논쟁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뒤에 침대 헤드와 벽 우드
모두 필름 색상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발견하셨나요? 오른쪽 필름이 살짝 더 붉죠? 가구 쪽은 공장에서 만들어 오고 벽은 현장에서 부착하면서 색상이 다르게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꼬투리 잡으면 끝도 없고 반대로 눈 감으면 끝없이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인테리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객실은 굉장히 영리하게 마감재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은 우드로 보이지만 손에 닿는 부분의 가구는 실제 나무인 무늬목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넓은 면적은 가격이 더 저렴한 필름을 사용했습니다. 디자인은 해치지 않으면서 원가를 낮춘 거죠. 손이 닿지 않는 이런 박스는 모두 필름으로 만든 거죠. 등급을 더 높인다면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무늬목으로 제작했을 겁니다. 온도 변화가 큰 곳이나 코너 부분은 필름이 뜨지 않도록 신경을 잘 써주어야 합니다. 커튼만 잘 선택해도 분위기가 완전 바뀌죠. 겉 커튼과 속 커튼, 이중 레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커튼 설치 어떤가요? 좀 더 예쁘게 설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리면 길이를 너무 길게 잡아서 바닥에 끌리는 경우 지금처럼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앞에 가구가 있어서 하단부가 가려지는 경우에는 커튼이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1, 2cm가량 더 짧게 제작하면 커튼이 더 예쁘게 똑 떨어집니다. 빌트인 가전 많이 쓰시나요? 빌트인 전용 가전이 아니라면 지금과 같이 여유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열기가 배출되어야 고장을 막을 수 있고요. 문을 열 때 옆에 가구가 걸리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미니 냉장고가 들어간 부분 단을 높여놨는데요. 허리를 덜 숙이고 물병을 꺼낼 수 있도록 턱을 올린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미니바 옆에는 루버 벽이 있죠. 살대가 두껍거나 막힌 벽이었다면 상당히 답답했겠죠. 하지만 가로 방향 살대가 없는 디자인의 얇은 루버는 낭창되기 쉬우니 재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멋진 옷장의 킥은 간접 조명이죠. 스위치 타입도 있고 문을 열 때 조명이 켜지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이 닫히면 스위치가 눌려서 불이 꺼지는 형태로 만든 건데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짝이 유리도어라서 닫았을 때 조명을 켜놓고 싶다면 스위치 타입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수납장 깊이가 좁은 경우 전면을 바라보는 형태의 옷걸이 아이디어를 써볼 수 있어요. 많이 걸리지는 않아서 수납 양이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옷을 한눈에 보기는 좋습니다. 애매한 깊이 공간이라도 잘 살려두면 유용하겠죠. 가구장 인테리어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몰딩이 없어지면서 도어가 천장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천장형 에어컨 위치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가구 수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 좋게 경첩을 조정해서 간신히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 한번 못해본 새 가구를 다 뜯어내고 몰딩이 들어간 타입으로 다시 제작을 해야 하니 반드시 잘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호텔의 생명은 조명입니다. 분위기 있는 간접 조명, 은은한 발광을 위해서 패브릭으로 만든 펜던트, 매입등 또한 직접적으로 눈을 비추지 않아서 참 좋은데요. 이 객실에서는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커버가 달린 매입등을 사용해서 침대에 누워 있어도 눈이 전혀 부시지 않습니다. 천장을 봤으니 바닥을 한번 볼게요. 요새는 호텔도 카펫만 까는 것이 아니라 마루도 많이 사용합니다. 관리가 용이한 강마루를 사용하였네요. 최근에는 육안으로 원목마루와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강마루 품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폭이 넓은 강마루를 선택하는 겁니다. 비용은 살짝 올라가지만 원목마루와 폭이 비슷해져서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주방에만 분리해서 타일을 깔까 고민해보지 않았나요? 마루와 타일이 만나는 부분, 재료를 분리해주는 철물을 넣어서 마감할 수도 있고 바닥 단차와 수평을 계산해서 마루와 타일이 딱 맞아떨어지게 시공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 객실을 디자인했다면 가장 고민했을 자재는 바닥 타일입니다. 보통 이 트라버틴 석종은 아이보리나 브라운 계열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밝은 그레이 톤의 트라버틴을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침실의 우드마루 톤을 이질적이지 않게 받아주면서도 욕실은 침실과 다른 톤의 분위기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죠. 타일이 끊기는 부분 없이 현관 바닥에서 욕실 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자재인 겁니다. 슬라이딩 도어 바닥에 타일이 있는 경우 치수에 더 신경 써야 하는데요. 도어가 빡빡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일이 바닥이 없고 상부에만 있는 경우 목수의 예상 치수와 바닥에 깔리는 타일의 실제 높이가 달라 문제가 되곤 합니다. 타일 시공 뒤에 높이를 실측해서 도어를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욕실 하부장 오픈 선반 디자인도 고민해보세요. 가운데는 배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려주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돌로 상판을 제작할 때 상판의 돌출 정도를 고민합니다. 보통은 전면과 벽면 라인을 맞추고 상판을 3mm가량 돌출시키는데 지금처럼 벽보다
벽보다 상판을 3mm 집어넣고 상판보다 전면판을 3mm 더 집어넣어도 마감이 깔끔하죠. 세면대 팝업입니다.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나면 더러워진 물 안으로 손을 넣어서 누르기가 싫죠. 수전 뒤쪽에서 팝업을 내릴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욕실이 유난히 깔끔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양변기입니다. 물탱크 높이가 낮은 로우탱크 제품을 선택했네요. 예쁜 수건걸이, 옷걸이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도 한몫합니다. 한번 사용해보면 포기 못하는 것이 이 면도경입니다. 확대가 되어서 상상 이상으로 잘 보이고요. 조명까지 들어오면 더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설치하려면 미리 전선을 빼놓아야겠죠. 이 부분에서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인테리어 업을 하셔도 됩니다. 발견하셨나요? 좌우 대칭이 다르다는 건데요. 수전의 좌측보다 우측 공간이 더 넓습니다. 타일 줄눈의 센터를 기준으로 설치했기 때문인데요. 공간의 중심을 맞췄다면 오히려 타일의 중심선이 어긋난 것이 더 거슬렸을 겁니다. 천장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해바라기 수전, 포기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물자국이 잘 보이는 게 단점이고 돌기가 있는 타입은 곰팡이가 잘 생기기도 하니 선택을 한다면 지금처럼 스텐으로 구멍만 나 있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매립수전 본체는 콜러 브랜드 제품이고 수전은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들어가 있네요. 호텔같이 제품이 대량으로 들어갈 경우 공격적으로 영업해오는 브랜드 제품으로 분리해서 넣기도 합니다. 천장 매립형 해바라기 수전이 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요. 팔을 뻗어서 물을 틀 때 피할 공간이 없어 찬물이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벽에서 40cm 정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인조 대리석으로 벤치를 제작해 놓았네요. 상당히 유용합니다. 두께가 두꺼워 보일 수 있지만 각 파이프의 하지와 인조 대리석 최소 두께를 제작했을 때 이 정도가 됩니다. 물이 어디로 흐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많이 기울여 놓는다면 앉는 게 불편하겠죠. 때문에 양쪽으로 물을 흘릴 수 있게 공간을 비워둔 것으로 보이네요. 물을 자주 내려보내는 곳은 구멍이 뚫린 타입, 건식 공간에는 타일형 육가를 넣었네요. 양변기 위치를 옮기면서 욕실 구조를 변경한다면 샤워부스 단차를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조 대리석은 인테리어 곳곳에 들어가는데요. 전면과 측면 모두 가공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샤워부스 턱, 선반의 상판, 사이드 테이블 상판에 사용이 되었네요. 욕실이 깔끔한 또 한 가지 이유, 샤워부스 프레임이 없습니다. 프레임 타입에 비해 예쁘지만 문을 여닫을 때 천장의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도장이 잘 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손쉽게 깔끔한 부스를 만들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프로파일이라고 빈틈을 막아주는 부속인데요. 물때나 오염이 심한 경우에 프로파일을 한번 교체해보세요. 유리 두께만 맞춰서 구매해서 잘라서 쓰면 몇천 원으로도 깔끔한 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늑한 분위기를 만든 객실에 숨겨진 디자인의 비밀은 화이트와 실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크롬 조명 하나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테이블 유리도 블랙으로 몸통도 톤을 다운시켰고요. 방에 화이트와 실버가 많이 들어가면 따뜻한 느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공간으로 소통한 채널 듀얼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